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서서히 불을 밝히는 남포동 골목.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해가 지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데요. 그곳에서 이곳에 친구를 부르고 술을 부르는 숨은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맛은 우리가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라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실 분들이 흔치 않을 겁니다. 근데 씹는 맛, 또 그 냄새, 그리고 또 한번 찢는 맛, 아주 깊은 맛이 골고루 갖춰진 그런 음식 같습니다. 이왕이면 마주 앉아. 사람 사는 냄새를 풍기는 서민 생선. 오래 알아온 친구처럼 친숙하고 그리운 골목 선술집의 숨은 고수인데요. 한 30년은 됐죠. 제가 시작할 때부터 남학설을 했으니까요. 남학설은 맥주 손님이 잘 찾았어요. 맥주 안주에는 남학설가 최고죠. 추억을 부르고 친구를 불러 모으는 녀석. 부르는 이름에 따라 매력이 각양각색인 붉은 메기를 만나봅니다. 더운 날씨에 제철을 만난 부산 건어물 시장. 바다가 선사한 멸치부터 국민 간식 오징어, 황태까지 나름 한 한 주 한다는 녀석들을 제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스테디셀러급 건어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물이 지금 물량 자체가 적게 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생물 자체는 좀 이래 물러요. 살이 물르고 말려서 먹으면 더 맛이 생물보다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말려서 먹지 않나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름철 비수기를 맞은 수산시장은 생선도 찾는 이들도 적어 한산하기만 한데요. 그나마 적어라고도 불리는 눈볼대가 여름바다 체면치레를 해줍니다. 이맘때 눈볼대와 함께 상전을 차지하던 녀석이 또 있는데요. 남학생 옛날에는 많이 그랬는데 요새는 이 어종이 귀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학생은 이 잡내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비린내가 나지 않아 옛날엔 막 잡은 생선을 탕과 조림으로 즐겨 먹었던 붉은 메기. 발에 치일 정도로 흔해 귀한 줄 몰랐던 녀석. 그러나 이젠 얼굴 구경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면요, 이걸 탕도 해먹고요, 구이도 해먹고, 전도 부치고, 그리고 꼴을 해갖고 맥주 안주라든지 금포도 합니다, 이거. 이곳은 부산 공동어시장. 없는 생선 없이 다 모이는 부산 공동어시장에선 매일 경매사의 목소리로 아침을 엽니다. 질 좋은 수산물들을 차지하려는 눈치 싸움과 손놀림으로 오늘도 분주한데요. 딱 보기에도 얼마 되지 않는 수산물. 오늘은 수심 100m에 사는 심해 어종 눈볼대만이 중매인들의 아쉬움을 달래줍니다. 예, 요즘은 여름철이 돼서 사실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고 선망도 음력 19일 날 오늘 출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웻거리들이 저인망 웻거리들이 지금 눈볼대라고 저거 그 어종을 많이 잡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붉은 빛깔로 물든 어시장 한켠에 생소한 녀석도 보입니다. 눈볼대와 함께 웻거리 저인망 어선에서 잡힌 이 녀석이 바로 붉은 메기. 수심 100m 이하 심해에서 사는 첨치목 첨치과 어종인데요.
가을부터 많이 잡히는 녀석이라 지금은 양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욱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뭐 1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뭐 작은 거는 뭐 5만 원까지도 나가고 최고 상품은 막 15만 원까지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메기는 저인망 외거리 그쪽에서 많이 잡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편인가요? 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기는 말려 먹어도 되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붉은 메기는 보통 꾸덕하게 말려서 먹곤 하는데요. 경상도 지역에선 집안 대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전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기름 냄새와 함께 중장년층에게 추억 어린 맛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붉은 메기는 내장과 뼈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 염장한 뒤에 말리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다른 생선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붉은 메기는 염장 시간이 짧아서 소금량을 잘 맞추는 것부터 제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건조 준비가 끝나죠. 지금 이 상태에 이 날씨에 제일 최고 생선하기가 제일 힘드는 작은 게 이 뻐끔이 많이 남아서 여기 이제 뭐 뻐끔 여기 좀 안 나오면 이제 간이 옳게 된 상태가 돼요. 생선 염장 30년. 그 세월이 이제는 눈치만 봐도 염장과 건조하는 때를 짐작하게 합니다. 건조하는 방법 외에도 붉은 메기 껍질을 벗긴 후 포를 떠서 먹기도 하는데요. 붉은 메기 살로 포를 떠서 부친 붉은 메기전은 명태전, 민어전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자랑합니다. 이제 잡아갖고 창자 빼고 다 모양 들어갖고 살을 얼려가지고 끓여가지고 이제 이 포를 살살 떠야 포가 제대로 상태로 나오죠. 남아서 포는 이걸 할 때 전 뜰 때 떠갖고 소금을 헤쳐놓으면 생선 맛이 배내비고 이거는 싱거봐야 되니까 이제 전 지질러 풀 때 밀가루 헐줄 끓일 때 살살 해가지고 끓여갖고 이제 달걀 해갖고 뭉쳐 끓여갖고 올려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소금을 살살 넣는다 해도 맛이 없어 이거는. 붉은 메기는 얼려서 포를 뜨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해풍에 말려서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염장하는 소금 비율도 시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생선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염장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통안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이제 염장이 끝이 나고, 그것도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염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씻으라고 하면 그때 돼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보고 지금 염장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염장이 된 붉은 메기를 속살까지 꾸덕하게 말리기 위해선 바람이 잘 통해야 합니다. 예, 나무젓 깎고 큰 사이즈는 이 나무젓 깎고 모자랍니다. 큰 거는 그때는 대나무로 써야 됩니다. 다른 생선보다도 건조 과정이 길기 때문에 정성도 배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정성은 곧 맛이 됩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기와 달라서 건조 과정 시간이 조금 깁니다. 예, 조금 길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하루 반 정도 되는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 정도 더 길게 잡아서 일수로서는 보통 한 3일 정도를 잡아야 깨끗하게, 예, 자연 건조가 잘 하고 때깔도 좋고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옵니다. 남해바다 해풍에 3일간 꼬들꼬들하게 잘 말린 붉은 메기.
붉은 메기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은 말려서 찜으로 즐겨 먹는데요. 아무 양념 없이 조리해도 그 자체로 훌륭한 밥 반찬이자 간식거리가 되어줍니다. 근데 이 여름 고기치고 잘 말란 거라. 이 남학생은 생선이 비린내가 없습니다. 비린내가 나지 않고 이 맛이 참 담백하고 그래서 일반 요 평상시에도 이 남학생을 반찬용으로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의 붉은 메기 명성을 잊게 한 말린 붉은 메기를 노릇하게 구워낸 붉은 메기 구이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름에 옛날에는 튀기는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름을 모두 다 많이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릴에 그냥 구워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 마요네즈에다가 고추장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버물로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이 남학새가 굉장히 고소해요. 씹으면 씹을수록 이렇게 씹는 맛도 있고 굉장히 고소한 맛을 느껴요. 그러니까 맥주가 당기죠. 어느샌가 맥주 안주하면 오징어, 쥐포, 노가리보다도 남학스라고 불리는 붉은 메기가 친숙해졌는데요. 국민 생선들의 어획량은 줄어들고 독특한 식감은 주목받게 되면서 붉은 메기가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삭하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물을 묻혀가지고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렇게 얕은 불에 살짝 구워가 먹으면 담백해요. 이게 그러니까 간식으로도 좋아요. 집에서는 먹으면 쥐포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조미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애들 먹기 좋죠. 애들 또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기는 오징어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먹으면. 다른 생선과 달리 조미료 없이 본연의 맛으로 승부하는 붉은 메기. 특히 말린 붉은 메기는 오랜 시간 건조로 그 특유의 감칠맛이 입안에서 오래 머무는데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붉은 메기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남학수는 질감은 좀 부드럽습니다. 오징어보다는 상당히 부드럽고요. 좀 이가 좀 불편하신 분도 먹기가 좀 편한 질감인데 맛은 오징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깊은 맛은 있어요. 왜냐하면 오징어는 드라이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오래 가야 되지만 남학수는 더 오래 가야 돼요. 더 오래 가면서도 건조하는 방법이 좀 다른지 깊은 맛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된장국에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네. 말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고요. 별다른 간이나 양념 없이 구워내고 마요네즈, 고추장과 곁들이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추억의 먹거리. 씹으면 씹을수록 빠져들게 되는 오묘한 맛에 오늘도 사람들은 붉은 메기 안주와 함께 추억이 하나 더 늘어갑니다. 그야말로 추억과 술 그리고 친구를 부르는 친숙한 생선이 된 셈이죠. 쥐포 같은 경우는 조미가 되어 나와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맛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비린내도 조금 나요. 쥐포는. 근데 이런 거는 먹으면 비린내 안 나거든요. 그냥 담백해요. 순수한 맛을 느끼는 거죠. 예. 나머지는 조미된 조미료 맛이나 첨가물의 맛을 느끼는데 이거는 이 자체의 그 생선 맛 그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비린내가 안 나요. 좋은 거죠. 이게. 흔했던 붉은 메기가 귀해지면서 이제는 바다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붉은 메기 생물의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전부터 경남 사천 신수도 주민들은 붉은 메기로 매운탕을 끓여 먹곤 했습니다. 지방 성분이 거의 없어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난다는데요. 이제는 시원한 맛으로 관광객까지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시원해요. 이 생거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생거는. 근데 이제 말린 거는 먹어봤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생거기 때문에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시원하고 구수하고. 얼큰하고요, 담백하고 엄청 맛있습니다. 저는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이런 고기 맛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지금 먹습니다. 붉은 메기 생물은 육질이 담백하고 맛이 좋아 탕뿐만 아니라 조림으로 요리해도 일품인데요. 붉은 메기 요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간장과 고춧가루 그리고 무를 넣고 끓이다가 붉은 메기를 넣고 자작하게 끓여줍니다. 무가 반쯤 익었을 때까지 국물이 서로 같이 양념이 섞여서 졸여지고 나면 너무 큰 대구는 살이 두꺼워서 양념이 안 배이니까 조금 작은 생선으로 조림을 하고 큰 사이즈는 탕을 하고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고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동의보감에서는 붉은 메기가 독이 없고 기운을 크게 보한다고 기록돼 있을 정도. 특히 술을 마신 후 숙취에도 도움이 되는 효자 어종입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림을 좋아하고요. 달콤하고 하니까 조림을 좋아하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시원한 탕을 좋아하고요. 칼칼한 붉은 메기 매운탕은 생선을 먼저 넣고 끓여주다가 고춧가루와 소금, 된장, 그리고 각종 채소를 넣어 끓여내면 되는데요. 육수 좀 시원하게 해주고 단맛이 나거든요. 붉은 메기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육수 때문에 시원한 맛이 일품인 붉은 메기 매운탕. 기호에 따라서 후추나 쑥갓을 넣어도 색다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잡히고 흔하니까 쉽게 이 음식을 먹고 쉽게 접했는데 이렇게 밖에만 나가도 치일 정도로 많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어획이 바다에 있는 생선 자체 어획량도 줄었지만 여기 지금 얘기하는 바다대구 이것도 양이 줄다 보니까 점점 접하기도 멀어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음식을 한다고 이걸 마음 먹고 구입을 하니까 이거를 접하는 거고요. 제가 또 이 생선 자체의 시원한 맛 때문에 이걸 고집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접하기는 조금 많지는 않아요. 밥상의 터줏대감에서 이제는 찾아 나서야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생선, 붉은 메기. 시원함과 담백함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생선. 잘 말린 붉은 메기에 문득 친구가 그리워집니다. 부르는 이름에 따라 매력이 각양각색인 붉은 메기를 만나봅니다. 더운 날씨에 제철을 만난 부산 건어물 시장. 바다가 선사한 멸치부터 국민 간식 오징어, 황태까지 나름 한 한 주 한다는 녀석들을 제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스테디셀러급 건어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물이 지금 물량 자체가 적게 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생물 자체는 좀 이래 물러요.
살이 무르고 말려서 먹으면 더 맛이 생물보다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말려서 먹지 않나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름철 비수기를 맞은 수산시장은 생선도 찾는 이들도 적어 한산하기만 한데요. 그나마 저거라고도 불리는 눈볼대가 여름바다 체면치레를 해줍니다. 이맘때 눈볼대와 함께 상전을 차지하던 녀석이 또 있는데요. 남학생 옛날에는 많이 흐렸는데 요새는 이 어종이 귀하다 보니까 또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학생은 이 잡내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기름 냄새와 함께 중장년층에게 추억 어린 맛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붉은 메기는 내장과 뼈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 염장한 뒤에 말리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다른 생선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붉은 메기는 염장 시간이 짧아서 소금량을 잘 맞추는 것부터 제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건조 준비가 끝나죠. 지금 이 상태에 이 날씨에 제일 최고 생선하기가 제일 힘드는 작은 게 이 뻐끔이 많이 남아서 여기 이제 뭐 뻐끔 여기 좀 안 나오면 이제 간이 옳게 된 상태가 돼요. 생선 염장 30년. 그 세월이 이제는 눈치만 봐도 염장과 건조하는 때를 짐작하게 합니다. 건조하는 방법 외에도 붉은 메기 껍질을 벗긴 후 포를 떠서 먹기도 하는데요. 붉은 메기 살로 포를 떠서 부친 붉은 메기전은 명태전, 민어전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눈볼대라고 저거 그 어종을 많이 잡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붉은 빛깔로 물든 어시장 한켠에 생소한 녀석도 보입니다. 눈볼대와 함께 외끌이 저인망 어선에서 잡힌 이 녀석이 바로 붉은 메기. 수심 100m 이하, 심해에서 사는 첨치목 첨치과 어종인데요. 가을부터 많이 잡히는 녀석이라 지금은 양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욱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뭐 1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뭐 작은 거는 뭐 5만 원까지도 나가고 최고 상품은 막 15만 원까지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메기는 저인망 외끌이 그쪽에서 많이 잡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편인가요? 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기는 말려 먹어도 되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붉은 메기는 보통 꾸덕하게 말려서 먹곤 하는데요. 경상도 지역에선 집안 대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전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비린내가 나지 않아 옛날엔 막 잡은 생선을 탕과 조림으로 즐겨 먹었던 붉은 메기. 발에 치일 정도로 흔해 귀한 줄 몰랐던 녀석. 그러나 이젠 얼굴 구경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썰느냐면요, 이걸 탕도 해먹고요, 구이도 해먹고, 전도 붙이고, 그리고 포를 해갖고 맥주 안주라든지 금포도 합니다, 이거. 이곳은 부산 공동 어시장. 없는 생선 없이 다 모이는 부산 공동 어시장에선 매일 경매사의 목소리로 아침을 엽니다. 질 좋은 수산물들을 차지하려는 눈치 싸움과 손놀림으로 오늘도 분주한데요. 딱 보기에도 얼마 되지 않는 수산물. 오늘은 수심 100m에 사는 심해 어종 눈볼대만이 중매인들의 아쉬움을 달래줍니다. 예, 요즘은
여름철이 돼서 사실은 비수기입니다. 비수기고 선망도 음력 19일 날 오늘 출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웻거리들이 저인망 웻거리들이 지금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서서히 불을 밝히는 남포동 골목.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해가 지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데요. 그곳에서 이곳에 친구를 부르고 술을 부르는 숨은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맛은 우리가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라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실 분들이 흔치 않을 겁니다. 근데 씹는 맛, 또 그 냄새, 그리고 또 한번 찢는 맛, 아주 깊은 맛이 골고루 갖춰진 그런 음식 같습니다. 이왕이면 마주 앉아 사람 사는 냄새를 풍기는 서민 생선. 오래 알아온 친구처럼 친숙하고 그리운 골목 선술집의 숨은 고수인데요. 한 30년은 됐죠. 제가 시작할 때부터 남학설을 했으니까요. 남학설은 맥주 손님이 잘 찾았어요. 맥주 안주에는 남학설가 최고죠. 추억을 부르고 친구를 불러 모으는 녀석.